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가 밤사이에 추가로 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27명, 확진 환자는 모두 27명입니다. 네, 어제 3명이 늘었는데요. 이 3명은 어머니와 아들 그리고 며느리, 가족입니다. 또 환자 가운데 1명은 치료를 마치고 격리 해제돼서 퇴원자는 모두 3명으로 늘었습니다. 네,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유재복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밤사이에 추가 확진자는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어저께 이제 3명이 발표가 됐는데요. 예. 어제 오전에 1명이 확진됐고 오후에 2명이 확진됐는데 보니까 한 가족입니다. 예. 오전에 확진된 분은 73살 어머니고요. 오후에 51살 아들 그리고 37살 며느리, 이 며느리는 중국인입니다. 이 두 사람이 부부가 지난해 11월에 광둥성에 꽤 긴 기간 동안 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돌아온 뒤에 이렇게 3명이 확진된 건데요. 예. 귀국 일자는 지난달 31일입니다. 그런데 입국 당시에는 이 3명 모두 별다른 그 증상이 없었는데 며느리가 4일, 그러니까 지난 4일이죠. 4일부터 잔기침 정도의 증상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뭐 큰 문제가 없다가 이틀 뒤에 어머니가 이제 오한이나 발열 같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증세를 보여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어제 아침에 확진이 됐고요. 예. 예. 이 아들과 며느리도 오후에 확진이 됐습니다. 이 어머니는 지금 분당 서울대병원에 있고요. 부부는 경기도 의료원 안성병원에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며느리가 이제 4일에 증상이 나타났고 그 뒤에 이틀 뒤에 이제 어머니가 증상이 나타났는데 네. 근데 어제 이제 이 어머니에 대한 정보가 먼저 공개가 됐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 과연 어머니가 어디에서 이게 감염이 된 것이냐 상당히 혼란스러웠는데 네. 왜 아들 부부보다 어머니가 먼저 검사 결과가 나온 걸까요? 그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31일에 입국을 했고 예. 4일부터 며느리가 잔기침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뭐 잔기침만 가지고 이게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안 했다를 이제 판단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고 그렇죠. 이틀 뒤에 어머니가 이제 오한이나 두통 증세를 보였는데요. 네. 이것은 그 면역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이에 따라서 뭐 발생 비율이 높다 낮다 이 통계는 없습니다. 네. 그런데 면역력이 아무래도 연세가 있는 분은 좀 약하기 때문에 먼저 발현이 됐을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그 며느리는 그러니까 초기 증상으로 경증 아주 미세한 증상을 보였지만 감염된 어머니가 좀 더 빨리 확증된 증상을 보였기 때문에 예. 확진이 먼저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예. 며느리와 며느리로부터 어머니가 감염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뭐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기침하고 발열이잖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지금 이 며느리 얘기를 계속 좀 해보자면 잔기침이란 말이죠. 네네. 이 정도 가지고는 사실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단계인데 그런데 이 상태에서도 옮을 수 있다, 전파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이제 경증 감염이라고 그래서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뭐 특성 가운데 하나라고 지금까지 이제 뭐 논문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고 임상적으로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가장 큰 특징이 증상이 나타나자마자 바이러스가 최고조에 오르고 또 빠르게 사멸하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네. 앞서 우리가 유행을 겪었던 뭐 사스라든가 메르스에 비해서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증상 초기에도 감염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감염이라는 것은 바이러스가 숙주인 사람 몸속에 뭐 이렇게 처음에는 아주 뭐 월세 살듯이 조그맣게 털을 잡고 네. 예. 자신의 세력을 조금씩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력이 점점 커지면 전세살이가 됐다가 그 집을 자기가 구매하는 그러니까 숙주를 완전히 지배하는 그런 예. 상태로 오는 거죠. 네. 지배한 뒤에는 어떠냐면 집을 더 늘리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전파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경로를 밟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개 이제 뭐 월세나 전세, 그러니까 경증 때는 대개 나오는 바이러스의 양도 적고 바이러스의 세력도 아주 약합니다. 그래서 감염이 안 된다고 하는 거고 일각에서 얘기했던 무증상 감염이라는 것도 증상이 없는데 어떻게 감염이 되느냐. 이거의 그 이론적인 근거는 몸속에 바이러스가 너무나도 약하고 적기 때문에 감염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징은 적더라도 감염이 빨리 된다. 예. 그리고 그 감염이 빨리 되는 대신 사멸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네. 이걸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 이 전파력이라고 하죠. 되게 어떻게 이제 네네. 전파가 되느냐. 그 전파력을 R5 값이라는 걸로 이제
매기는데 예. 사스를 3, 메르스를 4 정도로 봅니다. 근데 신종 코로나는 2 정도 됩니다. 2. 예. 그러니까 사스나 메르스보다 전파력이 굉장히 약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러네요. 예, 그렇네요. 그런데 지금 그 벌어지는 그 상황을 보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훨씬 빠르거든요. 전파가. 네네. 지금 보면 중국도 아주 단기간에 환자가 크게 늘어나고 그렇죠.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세대기라는 용어를 써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요 세대기라는 게 1차에서 2차 감염, 2차에서 3차 감염까지의 시기. 그 시기가 세대기인데 이 세대기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른 질병에서 빠르다. 그래서 경증에도 빨리 전파가 되고 또 빨리 소멸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이 전파력은 높지만 어떻게 보면 전파력이 좀 빠르게 이 전파되는 부분은 있지만 네. 그만큼 또 이렇게 증상이 심각하게 나타나지 않는 그런 특징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증상이 심각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고요. 예. 왜냐하면 중국 우한 같은 경우는 사망자가 있으니까. 예, 사망률이 예. 거의 4%, 5%까지 올라갑니다. 네. 그것은 예. 무슨 뜻이냐면은 중국 우한 같은 경우는 이미 의학적으로 치료하는데 한계에 다다른 겁니다. 너무 환자들이 많고 예. 그다음에 중국이 초기에 지난해 연말에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들이 나타났을 때 초기에 방역 내지는 치료에 소홀히 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도 하지 않아서 네, 이미 그렇죠. 우한에는 중증 환자가 많은 거죠. 예.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입국 단계에서부터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검사하고 그다음에 조그만 이제 작은 증상이라도 나타나면 바로 검사를 합니다. 네네. 그래서 검사에는 진단 시약도 많이 늘리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감염된 27명은 모두 경증 환자로 분류가 그렇죠. 됩니다. 예. 그러니까 특별히 큰 심각한 그 증세를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네네. 그 심각함을 잴 수 있는 기준이 산소 마스크라는 겁니다. 산소 마스크를 착용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경증, 중증을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예. 편하게, 예. 편리하게. 그런데 우리나라 환자 중에는 아직까지 이 산소 마스크를 쓴 환자가 현재 없습니다. 아, 예. 그만큼 이제 경증 환자라는 얘기고요. 예. 예. 그래서 발생하는 환자도 있지만 퇴원하는 환자도 사실 그러게요. 조금씩 이제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27명의 확진자가 있는데 네. 지금 4번 환자 같은 경우 이제 퇴원을 이제 했잖아요. 이제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계속 이제 퇴원 환자가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2번 환자가 제일 먼저 퇴원할 그렇죠. 때 메르스 사태 때 줄에서 퇴원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임상적인 증상이 없어지면 그로부터 24시간 간격으로 2번씩 유전자 증폭 검사라는 걸 해서 예. 그때도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으면 이제 의사 판단에 따라서 퇴원을 시키는 건데요. 이것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에 연결을 해보자면 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멸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니까 한번 바른기를 맞으면 그 다음에 급속히 사멸되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메르스 당시에 퇴원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가 퇴원한 환자는 다른 사람에게 감염될 가능성은 거의 제로라고 지금 의사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4번 환자 역시 앞에 기준을 그대로 적용을 해보니 임상적인 증상도 없고 그 유전자 증폭 검사도 아무것도 나오질 네네. 않아서 퇴원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퇴원을 대기하고 있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3번 환자. 그 3번 환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아시냐면은 3번 환자가 강남에서 식사를 해서 6번 6번 환자에 환자, 예. 옮겼고 예. 6번 환자가 아들과 부인에게 옮겼고 네. 또 교회에서 21번째 환자한테 그렇죠. 옮기지 않았습니까? 예. 그 환자입니다. 그 환자는 한때 뭐 증세가 그렇게 좋지 않았다고 했는데 지금 완전히 그 완치 단계에 있어서 곧 퇴원을 할 것 같고요. 네. 예. 서울대 병원에 지금 환자가 4명 있는데 그 중에 1명도 곧 퇴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오늘 내일 사이에 퇴원자가 한두 명 정도는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그리고 이제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그 전수조사 대상자들의 잠복기도 이제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지난달 26일에 전수조사를 시작을 했거든요. 예. 그때부터 2주 전에 우한으로부터 입국한 사람들, 그러니까 13일부터 26일 사이에 입국한 우한 그 출신 그 입국자들을 네. 전수조사를 했는데요. 그 대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잠복기를 2주 정도 봅니다. 그래서 26일부터 오늘까지가 2주가 지났습니다. 예. 그래서 그 대상자들의 잠복기는 끝났다. 오늘 0시부터 끝났기 때문에 예. 이 사람들은 더 이상 뭐 그 당국에서 관리하지 않습니다. 아. 검사하지 않고 예. 예. 감시가 다 해제가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25명의 행방불명자가 있습니다. 아직 이제 연락이 닿지 않는 25명. 이 사람들은 계속 추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이 예.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니까요. 예.
이 25명이 왜 위험하냐면 23번째 환자가 있었죠. 네. 23일 입국했는데 꽤 오랜 기간 동안 우리나라에 머물렀던 중국인 관광객. 그렇죠. 그 사람 같은 경우도 전수조사 대상자인데 연락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스스로 신고를 해서 이제 그 확진이 된 경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25명의 그 연락이 되지 않는 이 중국인들은 반드시 그 추적 조사를 해서 검사를 네. 받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정부가 어제 이제 추가 대책을 내놨는데 이 중에 이제 한 가지가 지금 현재 중국 우한에 있는 우리 교민들을 추가로 지금 데려올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중국과 거의 이제 협의가 끝난 것 같고요. 네. 아마 이번 주 초는 아마 세 번째 전세기가 출발을 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두 번에 걸쳐서 701명 교민이 들어왔고 지금 이제 아산하고 진천에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그 중국 우한의 그 우한 총영사관에서 사전에 조금 조사를 해보니까 우한에 남아 있는 교민이 한 230명쯤 되는데 100여 명 정도가 지금 입국을 희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분들을 대상으로 전세기를 띄울 것 같고요. 네. 이 세 번째 들어오는 교민들은 아산과 진천이 아닌 다른 곳에 수용을 할 계획입니다. 역시 조건은 비슷하겠죠. 민가와 아무래도 좀 떨어져 있고 병원이 가까운 곳, 거기다 국가의 시설, 뭐 이 정도 세 가지 정도의 조건을 가지고 지금 물색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그 세 번째 들어오는 우한 교민들의 특징은 중국인 가족도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두 차례 입국되는 중국인은 제외가 됐었죠. 네. 그런데 중국 정부가 지난 5일에 중국인 출국 금지 조치를 바꿨습니다. 네. 바꿔서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직계가족 또는 배우자는 출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들어오는 그 교민은 중국인 배우자 그다음에 직계가족 그러니까 부모나 자녀는 같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인 배우나 가족이라고 그러면 아직 국적이 우리 한국으로 바뀌지 않은 분들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예. 거기다가 지금 또 검사 물량이라든지 뭐 음압 병상도 늘리겠다 이렇게 밝혔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걱정되는 부분은 중국 외의 제3국 감염 네. 이 부분이 좀 이제 늘어나고 있고 국내 2, 3차 감염 이게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은 검사할 수 있는 그 시약 이런 물량들이 좀 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1차로 상당히 늘려서 현재 3,000명 정도가 가능한데 네. 네. 요것을 이달 말까지 10,000건 정도로 늘리겠다. 그래서 하루에 10,000건 정도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다음에 음압 치료 병상이라는 게 사실 메르스 사태 때 큰 문제가 됐었죠. 음압 치료 병상이 부족해서 네. 실제로 감염이 굉장히 만연이 됐던 경우도 있는데 음압 병상이라는 거는 그 병상의 내외부의 기압이 다릅니다. 네. 병상 안의 기압이 낮습니다. 음. 그러면 공기라는 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안에 있는 공기가 바깥으로 나가질 못하죠. 예.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바깥으로 나갈 수 없도록 만든 병상인데 네. 이 병상도 900개 이상으로 늘리도록 했고요. 또 하나는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의 증상을 진단하고 또 신고도 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12일부터 보급할 그럴 계획입니다. 예. 중국의 입국 금지 지역이 지금 우한을 포함한 후베이 성으로 제한이 돼 있는데 네네. 이것을 좀 확대할 계획을 정부가 갖고 있다가 갑자기 또 말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계획이 없다는 것은 아니고 현 단계에서는 일단 보류 이 정도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저께 이 얘기가 나왔던 거는 어제 오후에 그 정세균 총리 주재로 중수본 회의 열렸는데 이때 그 정 총리가 모두 발언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네.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중국 내 다른 위험 지역도 입국 제한에 포함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네. 모두들 그러면 중국 전체로 확대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끝나고 나서 이제 박농우 장관이 발표할 때는 이 내용이 빠졌거든요. 네. 빠진 건 아니고 이제 설명을 했었죠. 현재 상황이 잘 관리되고 있다. 네. 그리고 중국인 입국자가 좀 상당히 줄었기 때문에 중국 전체로 확대할 필요를 현재로서는 느끼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아마 상황이 좀 더 좀 급박하게 돌아가면 확대될 가능성은 있는 건데 실제로 우리가 지금 중국에서 매년 들어오는 중국인이 1,000만 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루에 한 3만 명 들어오는 건데 지난 2일에 13,000명까지 줄었고 지난 8일 그러니까 지난주 토요일에는 5,000명까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의 수가 워낙 줍니다. 그래서 네네. 5,000명 정도는 정부가 그리고 이 들어오는 5,000명은 또 따로 특별 입국 절차라는 걸 밟게 되죠. 예. 예. 전부 다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지금으로서는 큰 문제는 없다. 근데 불안 요소가 남아 있는 것은 뭐냐면 중국의 춘제라고 해서 우리의 설에 해당하는 그 중국의 가장 큰 명절이 그렇죠. 있죠. 이 명절 때 다 고향으로 돌아갔다가 이제
명절이 끝나면 돌아오게 되는데 예. 중국 정부가 이 춘제 연휴 기간을 9일까지 어제까지로 연장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어제까지는 중국에서 크게 움직이질 않았는데 오늘부터는 이 사람들이 다 움직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직장으로 돌아와서 아까 저 얘기하는 건 뭐 2억 명 정도가 직장으로 돌아갈 거라는데 중국에는 또 농민공이라고 그래서 또 우리가 이 수치로 잡히지 않는 예. 그 이동 인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뭐 1억 명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의 직장을 가진 중국인도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1, 2주 정도는 좀 뭐 특별히 방역에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유재복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